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뭐 스타 장관이라 할까? 윤석열 대통령도 네네. 많은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촉구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닌가. 네네. 뭐 발탁에서부터 좀 파격적이었고 또 한 장관의 그런 뛰어난 언변이랄까? 네네. 외모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뭐 신드롬이 있다 할 정도로 네네.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 장관이 국회에만 가면 뜬다. 네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워낙 야당 의원들이 헛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케어표를 늘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관만 계속 또 부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대선 뭐 유력 주자군에 포함이 될 정도로 한 장관이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19일 그러니까 어제죠. 네네.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네네. 그동안에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뭐 몇몇 의원들이 나섰지만 워낙 뭐 정통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섰다가 케어표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민주당도 김혜재 의원이라고 여수입니다만은 의정부 지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입니다. 회심의 카드를 내놓고 한동훈 장관을 일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헛방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 김혜재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공격의 날을 세웠던데 첫 번째 내세운 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 문제. 수사 의지가 있느냐? 왜 수사 지휘 안 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달라들었다가 덴코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칭찬을 많이 했죠.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도 윤 대통령 술도 좋아하고 회식하면 뭐 그냥 폭탄주 마시고 이러는데 여기는 술도 안 마시고 술도 한 잔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콜라 마시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제 발탁이 된 것은 그만큼 실무를 정확하게 알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지휘 했냐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그게 이제 수사지휘를 박범계 장관이 완전히 못하도록 이미 다 저 시행령이니 뭐니 다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저 대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지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수사지휘 다 하란 말이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받아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 이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총장 직무대행 할 때는 그때는 왜 수사지휘 안 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추미애 때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 못하도록 박탈을 해버렸잖아요.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놓고 왜 수사지휘 안 하냐. 이러니까 이게 전혀 어불성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한 장관이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두 사건을 모두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혜재 또 의원이 그 특검 얘기도 수사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특검을 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특수부가 달라져서 2년간이나 더 뒀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소도 못했느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검 자체가 무리한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검찰이 사실은 이제 잡으려고 뭐 대통령 못되게 만들려고 온갖 그렇죠. 수단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투입돼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다 틀었는데 결국은 사실은 기소를 못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특검을 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제 무리한 특검이죠. 정치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검찰 공화국 논란을 벌였어요. 주요 인사들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인사정보관리단. 이게 완전히 검찰공화국을 대표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아주 잘 대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지금 인사 검증 업무를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가 가져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하면서 전에처럼 민정수석처럼 거기서 이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한 장관이 정확하게 여기는 추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검증해서 그 결과를 대상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과라든지 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저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조회를 딱 해서 그 조회 결과만 이제 전달한다는 거죠. 그게 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어디선가 그걸 해야 돼. 오히려 지금 시중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이거 이제 검증 기능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너무 시간을 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다고. 그런 그래서 적체가 되어 측면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그냥 빨리빨리 넘기지 않고 너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김회재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더 할 말이 없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됐고 검찰이 다 장악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지금 사실 검사 출신이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6명인가 있죠. 거기 다 합쳐서.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이복현 검사 출신이 가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거 자체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기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 검찰로서는 김혜재 의원이 7기 선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27기고 사법연수원. 김혜재 의원이 20기면은 7기고 검사장까지 했으니까 대선배인데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니냐. 이게 검찰공화국인지 아닌지는 일반인들이야 뭐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 공세를 펼 수 있지만 검찰 한 솥밥을 그렇게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검수완박 시행령 가지고도 또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려냈다 하는데 이 부분도 김혜재 의원이 조금 사실관계랄까 준비가 좀 부족한가인가. 헌재의 그런 그 권한쟁의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은 그 헌재 쟁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법률이 위헌이 되느냐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관계가 벌써 틀려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 법 자체를 처음에 이제 그 법 안으로 제시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응 참사 이 6개죠. 그죠? 6개 범죄 중에서 부패 경제 범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걸 등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를 이제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이제 중을 등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이제 바꾸면서 등을 하니까 이게 그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등으로 하게 되면 다른 범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바뀐 거예요, 법이. 그 법이 그렇게 통과되니까 그럼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그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게 정확하게 그 법률의 문구거든요. 이 문구대로 하면은 이제 문구대로 했을 때 등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니까 영어로 또 요 안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해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부패 경제 범죄는 예시다. 그 중요 범죄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니 여기서 이제 법의 취지대로 충분히 그 뜻을 반영해서 그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논의할 때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왜 중이 등으로 바뀐지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직권남용죄, 매수죄 같은 것은 이제 부패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등으로 시행령 안에 그를 조정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선거범죄에 포함된 금권범죄, 기부행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경제범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넣었죠. 쓴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확 넓어진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문구대로. 또 하나는 국민의당의 출신의 이태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도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 뭐 법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건 정치 탄압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뭐 머리가 명성한 것도 있지만 이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질의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다 만들어 갖고 준비를 해오는데 지금까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또 법사위에서 또 이번 대정부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만 야당 의원들은 그냥 나와서 별 준비 없이 나와서 하다가 아주 망신을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검사 출신이고 훨씬 선배인 김혜재 의원을 내보냈는데 여기서도 뭐 유효타를 하나도 못 날리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지 한 장관보다 검사를 오래 한 내 눈앞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게 이제 뭐 말싸움 된 말꼬리 물기 말싸움 된 거죠, 이제. 이게 논리에 밀리면 우리 당신 나이 몇 살이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검사 몇 년을 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박범계 장관도 아까 그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가지고 법치농단이다, 왕중왕이 됐다, 1인 지배 뭐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 법사위에서 논쟁을 벌이다 케어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들이 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 다 위법이다. 과거 법사위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나섰다가 한동훈 장관한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박살이 난 적이 있고 또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라든가 뭐 최광욱, 3M, 뭐 이모, 뭐 또 이수진 의원의 주모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하도 그냥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뭐 주막집 주모 같다고 이런 비아냥까지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장관 같은 그런 논리적인 사람, 탁월한 그런 언변이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서 정말 무릎을 꿇리려면은 그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해오고 준비를 해와야 하는데 한 장관을 얕보고 온 건지 국회의원이 금배지 시해서 그런지 그냥 나왔다가 지금 다 케어패를 당한 것 같아요. 워낙 뭐 순발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과 억지는 팩트, 명확한 팩트와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8월 22일하고 24일 법사위에서 그 청하고 의원하고 설전을 벌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끼어드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했는데 그때 조회수가 300만 회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대권 선호도랄까? 뭐 너무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최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될 정도 아닙니까? 장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원래 입담이 세야 되거든요. 근데 입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사실과 명확한 논리로 이제 반박하고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자원으로 정치적 자원으로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이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거 보면 이재명이 27%고 한동훈이 9%로 2위를 했고 여당 내에서는 지금 거의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갤럽에서 13일하고 15일 조사한 그 선호도 조사, 호감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5위를 했어요. 28%로. 오세훈 1위 41%, 홍준표 2위 40%인데 이런 면에서 물론 뭐 한 장관이 정치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리틀 윤석열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대받아치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또 그것이 조금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뭔가 좀 오만한 것 아니냐. 국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한 장관으로서는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좀 더 이제 미디어 노출도나 이런 게 사실은 뭐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 사람의 성품, 뭐 연설, 말투 이제 국민이 다 아는 거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 동안 국민들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가까이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뭐 스포트 검사하다가 물론 그때도 뭐 이름은 주목받았지만 이렇게 미디어 앞에 나와서 또 장관으로서 강요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족한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아까 그런 실무적 역량, 그다음에 이제 어떤 논리적 디베이트 능력 이런 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거는 이제 정책, 법무부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교정도 지난번에 여기 스토킹 그 살해 사건 났을 때 바로 현장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름대로 이제 미디어 의식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역량이 아니고 만약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이제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큰 공익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 장관이 아주 부상한 것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네 번이나 귀향을 간 거.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대중 속에 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관이 된 이후 이 전체적인 그런 그 이미지는 외강 내강이에요. 외유 내강이 아니라 외강 내강. 이러다 보니까 싸움꾼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이 심어지면은 뭐 정치 방면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팩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장관이 앞으로 좀 더 조금 세련됐다 할까? 또 뭐 겸손하다 할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장관직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청문회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조곤조곤하고 겸손하게 하면서도 아주 야당까지도 뭐 저런 검찰총장이 있었나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잖아요. 뭐 주변 관리도 워낙 깨끗하고.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검객이다. 쌍벽을 이룬다 하는데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